이글벳입니다. 네, 이글벳 맞습니다. 이글벳 제가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브리핑할 때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해서 이런 이슈가 발생되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전형적인 또 급등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 이슈는 단기적으로 지금 끝나지가 않는 부분이고 또 뭐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사실은 뭐 지금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도 더 열어놓고 접근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고를 하실 건지 스탑을 하실 건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글벳 오늘장에서 저는 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탑을 외쳐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뭐 거의 3거래일 연달아 해서 한 80%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전에서도 이제 주가가 올라간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이슈 테마가 발생되고 나서는 거의 3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상승은 사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긴 한 상황인데 일단 또 이제 스탑을 외쳐주셨으니까 관련된 내용 또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몇 개의 종목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좀 나죠. 우성사료도 추가적으로 돼지 잔반 관련돼서 이제 사료주로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팜스코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글벳을 저는 오늘 또 새롭게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동물 의약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설립이 됐고요. 호주와 동남아 일대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해외 시장에 이제 수출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상태고, 제품군은 소, 돼지, 닭 뭐 비롯한 반려동물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는 백신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백신이 지금 딱히 없고 그 치사율이 지금 100%에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실 수가 있고, 반려동물 사료 유통 사업으로도 지금 추가적으로 이글벳이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프리미엄 사료 업체인 페큐리언의 고 및 나우 사료와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게더,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를 수입하고 유통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현재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 굉장히 가까운 중국에서 이제 발병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북한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우려가 됐었는데, 사실은 뭐 중국에 있는 돼지를 수입해서 이제 그 돼지로 인한 어떤 돼지고기로 인한 발병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야생동물들이 국경을 넘나들게 되면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고 다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야생동물, 멧돼지들이 이제 넘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함께 좀 옮겨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좀 발생이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결국 이제 사태가 터지게 됐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넘어온 건 아니고요. 일단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남측으로 넘어오게 되는 게 시간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물론 북한에서 어떤 돼지고기를 수입한다거나 북한에서 돼지고기를 가져온다거나 이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동이 자유로운 야생동물들이 넘어오게 되면 돼지열병이 또 따라서 좀 유입되게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커지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7개월 전에 중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지 지금 7개월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잡히지 않고 점차 좀 확대를 하고 있고, 중국과 어떤 북한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홍콩 이렇게 동남아 지역까지도 쭉까지 확인된 게 확산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북한까지 확대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일단 세계적으로는 베트남이 일단 200만 마리, 홍콩이 4,700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돼지열병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 국경 지역에서 지금 발생을 한 상태로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방역 시스템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편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돼지열병이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확산될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어떤 뚜렷한 그런 대책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넘어오고 나서의 대책이라기보다는 이게 넘어오기 직전에
좀 이거 얘네들을 좀 예방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상태에 넘어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역제 그리고 어떤 좀 소독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함께 주가가 출렁이고 있는 게 아마 이글벳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의 방역제가 6월 중순에 해외 임상 결과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이 동사의 제품이죠. 터미네이터 그리고 K1, K2라는 그런 제품이 검역당국의 소독 권고 제품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서 아마 이글벳이 이렇게 3거래일 연속으로 폭등하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고 예상이 돼 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수혜주로 이제 이글벳이 등극을 하게 됐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되고 또 증시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테마주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이 또 추가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82.7%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81억 원 정도 돼서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한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 영업이익이 82.7% 증가했고 한 6억 원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한 5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좀 감소한 그런 단기 순이익만 조금 감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테마주로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물류 창고 매각했다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이제 4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실적에 반영이 돼서 일시적으로 전년 동기 단기 순이익에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동기 대비해서 한 234% 정도 이런 것 좀 수익 이익이 좀 상승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글벳 측은 아프리카 시장 확대를 실적 상승의 주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글벳이 좀 국내뿐만이 아니고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시장에 맞는 그런 축산 백신을 유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식약청으로부터 항생제와 영양제 관련한 17개의 제품에 대한 허가를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역이라든지 이런 백신에 좀 취약한 문제이기도 하고 나이지리아는 특히 아프리카의 주요국 중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동물약품 시장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케냐와 더불어서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글벳이 바로 이 시장을 뚫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아마 이글벳이 나이지리아를 허가와 동시에 한 30만 달러의 초도 물량을 좀 수주하게 되면서 어떤 아프리카 쪽으로 시장 좀 활로를 뚫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케냐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어떤 아프리카 시장의 잠재성을 미리 가늠하고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면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고 또 케냐 내에서는 동물 의약품 식품의 시장에서 이글벳이 점유율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일단 아프리카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를 우리나라의 어떤 축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외양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에 이제 두고서 걔네들의 이제 사료를 이렇게 먹이면서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주로 방목을 통해서 소를 이렇게 사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진 아프리카는 사바나 기후의 특성상 건기와 우기로 이제 계절이 좀 나눠지게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건초를 먹이기 때문에 일반 풀에 비해서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건기 같은 경우에는 건초에 섞여 먹일 수 있는 영양제라든지 아마 대사성 제품이 주로 필요한 상태고 우기에는 목초가 무성해져서 구충제나 항생제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글벳이 잘 파고들었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글벳은 이런 아프리카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해서 이제 시장을 선점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국내외적으로도 모멘텀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실적을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의 수출 확대로 해외 매출 실적이 전년 6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또 생산성 향상으로 재료 원가율을 8% 이상 개선한 효과가 실적 상승을 좀 견인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좀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굉장히 크게 급등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9,800원, 그 10,000원 가까이 지금 올라간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접근
접근을 하시기에는 좀 가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상태고, 지금 또 접근하시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0원까지는 좀 홀딩해서 지켜보실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지금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또 테마성으로 지금 급등한 어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만 좀 자제해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글베get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뭐 지금 일단 스탑은 나왔는데 뭐 워낙 지금 주가의 이런 급등량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수익률도 워낙 잘 나오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뭐 오늘 들어가신 분들도 뭐 시가에 들어가셨으면 거의 20% 정도 수익을 보셨을 텐데 굉장히 이런 급등량이 좀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일단은 조심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관련된 부분들 좀 잘 참고해서 봐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